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브레이너드 페드 부의장 지명자는 상원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오는 3월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외에 필라델피아 그리고 시카고 연 총재 또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85.7%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유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시그널들로 이제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나왔고, 이러한 부분들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가 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가 그 연준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라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약하지만 이 반등을 일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채권 가격이 변동이 크게 있는 모습은 조금 잡힌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월 대비 9.7% 상승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모습이라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선행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막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정도의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전보단 낫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명을 기록하면서 2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이상 나왔지만 20만 명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 이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델타항공의 좋은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지난해 4분기 기업들의 이익률이 22.4% 정도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휴가철과 맞물려가지고 피크를 좀 찍지 않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감염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휴가철에 델타항공이 잠깐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건 여행주의 리스크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지금 상황이면 더더욱이고, 그래도 이제 여행주 이외에 다른 관련 섹터의 종목들 실적이 괜찮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SMC 실적이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쪽에서 파운드리 관련으로 해갖고 엮여있는 종목들 다 보면 좋겠고,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 M&A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후의 반발로 무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였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LNG선의 독과점 문제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전 세계의 87%를 한국의 이 조선 업체들에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조선은 거의 대부분 빅이라고 불릴 만한 회사들은 현대중공업그룹에 묶여 있잖아요. 한마디로 현대중공업그룹이 만약에 대우조선 해양까지도 인수를 하게 된다면 LNG 관련해 전 세계 87%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그만큼 기술력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향후 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수치를 봤으니까 이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무언가 자료가 생겼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리켈이랑 이 리튬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OLED로 바뀌고 나서부터 이 본격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목표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OLED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보다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사 쪽을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팔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 자, 그리고 금리가 더 뛰기 전에 회사채 발행액이 지금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련주들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죠. 중개 수수료라는 게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나올지 한번 보면 좋고, 미국이 12월 소매 판매 이 지표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휴장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 다음 주 월요일도 한국 증시 따라갖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화요일까지가 되겠죠. 오늘 미국 증시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정리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요즘 구독이 조금 늘다가 주춤주춤하네요. 예,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덤이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 먼저 보고 카카오 보는 순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나온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카카오뱅크 외국계 리포트에 뚝뚝 떨어지고 있다. 자, 누가 담았을까라고 보면은 지금 개인들 홀로 이 카뱅의 주식을 계속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개인들만 계속 사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매도 리포트가 어떤 건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골드만삭스가 지난 11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목표 주가를 82,000에서 52,000원으로 각각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 리포트를 보고서 아,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매도세를 이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유가 뭔지 체크를 해보면 이 정부가 대출 규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의 대출 둔화율이 조금 커지면서 이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떨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이 금융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테크 기업으로 우리는 기존의 은행권과 다르다 이렇게 어필을 해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테크 기업들 어떻습니까? 아,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뭐 반등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금리 인상 진행된다라고 하면서 유동성 조금씩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테크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떨어지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가 이제 은행이라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25% 올렸죠.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한 실적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 하나, 그리고 조금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뢰가 조금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그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이사가 보통 지분을 이제 파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시장은 거기를 이제 대표도 파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점이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펀드 운영하는 매니저도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에 자기 자금을 넣냐 안 넣냐. 자기 자금을 넣어야지 더욱더 책임감을 갖고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카카오 역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신뢰를 조금 많이 잃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 자체가요, 저는 가장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한미약품을 보면서 좀 절실히 느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일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그 공시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나서 좀 괜찮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원래 다른 회사였다면 더 많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미약품이라서 덜 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카카오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 신뢰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회복시키겠다,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딱 회복되면은 한미약품이 그렇게 몇 년 동안 시장의 이 눈초리를 딱 받으면서 그런 인식이 생겼겠어요. 카카오 역시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았을 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카카오뱅크부터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일단 카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리포트 나오고 나서 쭉쭉 빠지고 있죠. 뭐그 이전에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요즘에 외국인 매도세와 함께 계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희망이 그나마 하나 남아 있는 게 금리 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부터 조금 반등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올 텐데 언제부터일까? 지금 당장에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매수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언제 이제 매수 타점을 조금 잡아와도 좋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11선은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요즘에 계속 매수세로 가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로 한 2에서 3일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 더 이어지면 좋지만 지금 당장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2에서 3일 정도만 나와줘도 여기가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쇼커버링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해 보면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는 게 어떨까. 자, 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요 수급 보시면서 5일선이나 11선, 저는 개인적으로 11선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뚫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조금씩 생각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지 라인까지는 오긴 했어요. 자,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을 딱 보았을 때 일봉상의 지지 라인 말고는 특별한 게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2년선 부근이에요. 480.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잡고 왔다 갔다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6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241선 부근까지는 한번 반등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61선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어느 정도 물타기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것과 지금 이 2년선 부근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많이 지금 마이너스 되셨을 거고 지금 팔면은 의미 없긴 하거든요. 마이너스가 워낙 큰 상황이라. 자, 그럼 얘는 전략을 짜본다면 이 아래로 떨어져서 회복 못하면 여기서 비중 조절 들어가되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여기서 당장 매수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판만큼 들어가면 뭐 유지는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상승은 61선 돌파까지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도 카카오 아예 이 성장 동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여러분들 다들 무리하지 마시면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투도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다 팔고 있지만 얘는 조금씩이나마 사주고 있어요. 단기성 반등 또한 여기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제발 현 부분에서 자리 잡길 기원하며 카카오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한번 싹 훑어봤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없었어요. 그래도 아예 뭐 절망을 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켜보는 시간 자체가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에 의심 섹터 리포트 공부 이런 것들 올리고 있거든요. 저번 주에 올렸던 1년 정도 볼 수 있는 탑10 봤을 때 벌써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나왔어요.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말에 올라오는 영상 역시도 한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